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직구 그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보통 직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구를 그냥 이미지 상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 검지랑 중지를 가지고 검지와 중지의 대에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거나 간혹 투심으로 이렇게 잡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엄지손가락의 위치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직구를 이게 솔에다가 이게 말발굽이라고 하는데 이 솔에다가 심이라는 솔에다가 정확하게 걸쳐도요. 이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이 나머지 손가락이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정확한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릴리스 포인트에서 이 두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공을 찰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물론 이렇게 잡아서 던지시는 분들 많이들 계신데요. 제가 타켓으로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잡지 않는 분들이 제 글을 읽는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공을 쥐듯이 잡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쥐듯이 떨어진 물건을 쥐듯이 공을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립을 물론 실밥을 걸쳐서 이렇게 잡는 것도 있지만 떨어진 물건을 이렇게 쥐듯이 잡으면 이게 손목에 힘을 뺐을 때 그러니까 공에 손에 힘을 빼서 공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손에 힘을 빼면 뺄수록 이 쥐듯이 잡았기 때문에 이게 손에 힘이 풀려서 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손에 힘을 다 빼면 어떻게 잡든 간에 공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공을 쥐듯이 잡으면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립이라는 개념은 공을 손의 모양에 맞게 딱 밀착을 시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쥐듯이가 아니라 이렇게 공의 가운데를 가지고 손목을 그러니까 손가락을 딱 틀어서 이 센터에 맞춰서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쥐었을 때보다 손가락의 힘이 이렇게 쥐면 세 손가락에 이 두 손가락의 힘이 균일하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힘이 많이 쏠리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잡으면 이 릴리스 할 때 릴리스 포인트에서 이 두 손가락의 힘이 균일하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게 이 손목이 틀어가지고 이 공을 프레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손가락 쪽으로 밀고 있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그냥 가볍게 잡은 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잡으면 가볍게 잡았다기보다는 이 손이 공을 받쳐서 이쪽으로 공을 이쪽 방향으로 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에 힘을 빼도 손에 손가락에 남아있는 힘은 빠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손을 떨어뜨려서 힘을 빼고 공을 잡아도 이렇게 옆으로 공을 쥐었을 때보다는 공이 확실히 힘을 뺀 것 같은데도 손끝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더 힘을 더 뺄 수 있고 더 뺄 수 있고 더 뺄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거는 공을 잡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을 던지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공에 힘을 빼고 잡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그립을 잡고 있으면 그 다음 부분에다가 이제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렇게 직구가 이렇게 있으면 직구를 채서 던지면 엄지손가락이 공이 나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 손가락 받친 이 손가락이 공을 이렇게 떠나게 길을 만들어줘서 스냅을 채고 나면 손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거든요. 이쪽으로 빠지게. 다시요. 공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받쳐놓고 있으면 손끝으로 공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냅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이 갖춰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안 받치고 손이 커서 이렇게 꺾어서 받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떠나고 나면 손이 이렇게 받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을 던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이 나오거든요. 간혹가다 이렇게 가운데로 빠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일부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보세요.
엄지손가락이 공에 가는 길을 일단 안도를 하지 못해요. 나는 공을 이렇게 누르고 싶은데 얘가 공을 누를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공을 이렇게 딱 받쳐줘서 나는 이 누르는 데만 집중을 해서 공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 되죠. 왜냐면 엄지가 받치고 있다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받치고 있어야지, 엄지가 받치고 있어야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빠지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요. 엄지손가락이 리드를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로우가 안 나오고 보통 대부분이 중지에 쓸리는 각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공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각도가 많이 나와요. 공을 던지면 이렇게 빠져서 직구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 부분 때문에라도 공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투심이라든지 체인지업이라든지 변화구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을 잡았으면요, 투심은 보통 대부분의 이제 선수 생활을 안 했던 분들은 투심을 던져도 직구처럼 날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투심이라고 하는 건 이 양쪽 솔 깃에 이 중지를 거치는데 대부분 이것만 신경을 쓰고 이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잡던지 아니면은 위치를 신경을 안 쓰고 잡은데, 이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이 집게손가락과 만나는 쪽에 위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으로 잡는 것보다는, 직구보다는 약간 옆면, 왜냐면 직구 잡았던 손에서 살짝 옆으로 왔으니까 자연스러운 손의 위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지가 공이 나가는 길을 이야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힘을 딱 줘보면 어느 손가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냐면 당연히 집게손가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랑 받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을 채보면 집게손가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투심이라는 거는 공이 이제 타자가 치기 이제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공이 가라앉거나 오른쪽으로 휘거나 왼쪽으로 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가라앉거나 아니면 바깥쪽 흘러나간 쪽으로 휘어요. 근데 두 가지는 자기가 의도할 수 있어서 그걸 다 던져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의도하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던지냐면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들으면, 이게 집게손가락에 힘을 줬는데 집게손가락에 힘을 줬으니까 당연히 직구를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투심에서는 더 깊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당연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손가락에 힘을 주고 더 깊게 누르면, 보세요, 깊게 누르는 순간 이렇게 공이 떠나서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이 먹는 것처럼 공이 떠나서 정확한 회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공이 가라앉는 역할이 나타나던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타자의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역할을 할 때는 손이 이렇게 걸쳐요. 이렇게 갖고 던지면 이쪽으로 눌린 게 아니라, 공이 이렇게 눌려서 간 게 아니라 공이 집게에 힘을 줬는데, 집게에 힘을 줬는데 나가다가 이렇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이, 그러니까 눌리는 도중에 약간 사선으로 힘이 들어간 거예요. 집게에 힘을 주다 보니까 공이 사선으로 힘이 들어가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 중심을 어긋나게 잡아서 던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옆으로 도는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서요, 공이 오른쪽으로 흘리게 되니까 바깥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투심을 던지든 직구를 던지든